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이버가 AI 쇼핑 앱을 출시하게 되면서 네이버 쇼핑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색해서 쇼핑하는 시대가 아니라 AI가 추천하고 소비자가 즉시 결제하는 발견형 쇼핑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쿠팡 따라하기에 불과하다는 말도 많이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마케팅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우리 셀러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드디어 2025년 3월 12일 날 네이버가 AI 기반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을 출시했습니다. 개인화 쇼핑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네이버가 여기에 정말 사활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이버 쇼핑 역사상 가장 크고 새로운 변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네이버 앱스토어에 들어오셔서 하단에 보시면 발견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발견 탭을 누르면은 쇼핑 라이브를 했었던 내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지금 라이브가 아니라 라이브 했던 걸 바탕으로 쇼클립을 만들었던 상품들이 여기에 노출이 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보다가 물건을 구매하고 싶으면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제품을 보다가 안에 제품을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쭉쭉 내리다 보면은 상세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밑에 리뷰도 요약이 돼서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쇼클립 위주로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서 아직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쇼클립을 넣지 않으신 분들은 쇼클립을 만들어서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광고가 노출이 될 것이고 추후에는 쇼핑 라이브 같은 것도 같이 연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쿠팡 앱을 보시면 네이버가 했던 것처럼 하단에 어떤 발견이라는 탭이 없거든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고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그리고 마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네이버와 쿠팡의 가장 큰 차이가 그 발견이라는 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왜 네이버는 이 가장 중요한 하단에서 두 번째 탭에 발견이라는 탭을 넣어놨냐, 이 콘텐츠를 넣은 이유는 뭘까요? 제가 마케팅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근데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케팅 이론 중에 100년 이상 된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손목이 아픈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샌가 손목이 아프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되고 광고를 보겠죠. 광고를 보면은 손목 찜질에 좋은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생기고 그 손목 찜질기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성능도 보고 가격도 보고 디자인도 보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도 들어가서 후기를 찾아보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한 다음에 구매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퍼널을 만들어냅니다. 소비자들이 여기저기서 검색해서 리뷰를 찾아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을 최대한 방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들의 단점이 뭐냐면 고려까지는 알겠는데 이 고려에서 구매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이, 이탈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왜냐면 브랜드 충성도보다는 가격을 비교하고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나랑 똑같은 손목 찜질기가 나는 10만원에 팔았는데 소비자가 이걸 다른데 검색하니까 9만원에 파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 대세가 되는 게 뭐냐면 콘텐츠 커머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보여주고 여기에서 바로 구매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특징은 무엇을 검색하고서 이 제품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콘텐츠를 봅니다. 그냥 재밌어서 보다가 발견하니까 나 이거 살래 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통한 경험 중심에서 구매 유도에 강합니다. 지금 이 예시를 보면은 선글라스 초특가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굉장히 잘 만든 광고 소재가 25년도 트렌드에 맞게 코디해 본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하나를 팔기 위해서 선글라스의 어떤 기능이나 스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착장을 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글라스에 잘 맞는 착장을 코디해서 숏폼으로 만들어서 콘텐츠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가 나도 저 코디 괜찮은데, 저 선글라스 괜찮은데 하면은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널이 굉장히 단순해지잖아요. 요즘에 이런 방식으로 많이 뜨는 게 틱톡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에. 그래서 틱톡을 보다가 이 제품 괜찮네 이러면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시는 인스타그램도 쇼핑 기능을 이래서 도입을 했던 거고, 유튜브 쇼핑도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런 대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두 번째 칸에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 피드에 좀 볼 게 많아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쿠팡의 장점을 빠르게 흡수했다는 건데 저는 이거 생각보다 잘 돼 있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쿠팡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접속하면 항상 이런 문구가 뜨죠. 다시 구매하세요. 내가 샀던 거 다시 구매해라 이거고, 고객님을 위한 재구매 추천 상품, 내가 했던 거 또 구매하라고 이렇게 창이 계속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지나 라면이라든지 이런 생필품들을 자주 사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질 때쯤 하면은 쿠팡에서 제일 먼저 추천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걸 먼저 사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더 쉽고 빠르게 구매하는 쇼핑 경험에 맞춰져 있는데, 쿠팡이 성공한 방식이 뭐겠습니까? 빠른 결제, 엄청 빠르죠? 빠른 배송, 다음날 오죠? 빠른 반품, 그냥 막 반품하죠? 재구매하라고 엄청나게 추천 많이 하죠? 근데 꼭 필요하니까 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쿠팡 와우를 놓칠 수가 없는 쿠팡 공화국에 살고 있는 거죠. 네이버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그 쿠팡에 대비되고 있는 서비스가 뭐냐면 포유라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앱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뜨는 게 홈이고, 그 다음 오늘 행사, 그리고서 있는 게 포유예요. 무려 베스트보다도 앞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최상단부터 내려갈 때도 포유가 제일 먼저 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쿠팡이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포유를 눌러보면 내가 자주 방문했던 스토어랑 내 또래가 무엇을 검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검색했던 것과 함께 쓰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하나 자체가 나를 위한 피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조금 쇼핑하는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건강에 좋아요라고 리뷰를 달았던 제품들이 여기에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남겨놓은 리뷰 콘텐츠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미가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리면은 이게 끝이 없는 무한 스크롤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도 빠른 결제 대저, 재구매 유도 맞춤형 상품 추천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럼 두 개 남았는데, 빠른 배송하고 빠른 반품 이렇게 두 개 남았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상인데, 오늘 배송이 있고, 내일 배송이 있고, 일요일 배송이 있고, 또 희망일 배송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심지어 1회는 무료 반품 교환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광고 영상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제 네이버가, 아니 쿠팡보다 배송이 내가 부족해? 이래도 부족해? 오늘 배송하고 내일 배송하고 일요일도 되고 우린 희망일도 되는데 무료 반품? 우리도 할게. 이래도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느낀 점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쿠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흡수를 했다, 이런 생각은 들었고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가장 아쉬운 점은 AI 쇼핑 앱이라고 했는데 정작 AI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사전 발표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AI 쇼핑 앱이 출시가 되면서 블로그나 영상 리뷰 등등 UGC 콘텐츠가 노출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AI 쇼핑 추천이라는 어떤 내비게이터가 캠핑 의자 고르는 법이라고 해서 이걸 누르면은 각도 조절되는 캠핑 의자 관련돼서 블로그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끔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기능이 탑재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트북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AI 쇼핑 가이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디자인 작업하기 좋은 노트북 누르면은 이걸 추천해 준답니다. 네, 디자인 작업을 위해서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는 노트북은 더 많은 픽셀을 제공하여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고 더 많은 작업 공간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GPT 무료 버전 아닌가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아마존의 루퍼스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루퍼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대화형 AI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면은 이 다이렉트로 제품이 보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걸 누르지 않고 이 질문을 보고서 다음 쇼핑할 거를 찾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 있으면은 AI랑 뭔가 소통하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네이버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특히 메인 페이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번 경험을 시켜주는 거에 포커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경험하는 네이버 배송이라고 해서 카테별로 준비된 베스트 상품들이 있고 지금 할인 쿠폰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 사용하게끔 만들고 있는데, 그 할인 쿠폰을 받아서 어디에 쓰겠어요? 당연히 생필품 같은 걸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그런 게 이제 뭐 생수, 소스, 축산, 농수산, 건강 다이어트, 세제, 화장지,
해요. 이런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필품들이 쿠팡에서 엄청나게 많이 구매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생필품을 다 쿠팡에서 사거든요. 근데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부터 점유율을 가져오려는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이미 네이버는 멤버십 회원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넷플릭스까지 혜택을 줬잖아요. 이런 쇼핑 앱이 있다는 걸 모르고 무료 배송도 되고 생필품도 있고 가격도 더 저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구매하게끔 만드는 걸 지금 가장 최우선 포커스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AI를 통한 혁신적인 시도는 차차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우리 같은 셀러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지금 이 플러스 스토어를 웹에서 검색하는 거랑 이 앱에서 검색했을 때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좀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보시면 힌트들이 있어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뭘까요? 정답은 스토어 명이랑 스토어 등급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의아했던 점은 네이버가 뭔가 할 때 항상 브랜드를 강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제 브랜드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딱 들어가서 홈이나 폴리오 이런 데를 보시면은 이게 상품명에 브랜드명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 이제 브랜드명이 떠야 되는데 브랜드명이 없고 그냥 키워드만 나열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화면만 봤을 때는 여기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품명에 브랜드명을 넣은 상품이랑 안 넣은 상품이랑 같이 공존하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휴그랩, 휴플러스, 아이존, 제스파 이렇게 브랜드명을 상품명에 넣은 사람들은 같이 노출이 되고 있고 넣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썸네일로 승부를 해야겠죠. 근데 사실 스마트 스토어 가이드에는 그 브랜드명을 상품명에 적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같이 노출되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브랜드명을 이제 넣어야 되는 곳들은 상품명에 브랜드명을 넣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평점 4.8이라고 아예 제목에 넣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은 같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스토어 등급이 눈에 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품명 자체가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상품명을 점검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사라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우선 기존에는 스토어명이나 이 등급 프리미어 등급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메달이 금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어떤 판매 신뢰도를 결정을 했었는데 AI가 결국엔 지금 핵심이잖아요. AI가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이 프리미엄 등급이어서 추천했어요 라고 하면 나한테 맞는 개인적인 추천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추천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AI가 파고들 품이 없기 때문에 AI가 소비자의 리뷰나 평점,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스토어가 아니라 개별 상품을 추천하는 구조로 변경하려고 한 게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브랜드를 버리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네이버는 그 브랜드 파워는 별도로 브랜드 스토어라는 게 있죠. 이 브랜드 스토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 스토어만 할 수 있는 광고들이 있어요. 슈퍼정립도 그 중에 하나고 어떤 기획전 같은 거에서도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알아서 지금 띄워주고 있으니까 일반 스토어들 중소상공인들은 프리미엄 등급을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상품이 개성이 있어서 그게 딱 나한테 맞는 사람은 있지만 그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제품일 확률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제품들은 타겟이 딱 맞기 때문에 리뷰나 어떤 이런 평점들이 되게 좋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더 중요한 요소로 채택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약한 셀러들은 세부적인 니즈를 파고들어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금 AI가 지금 고도화는 되지 않아서 추천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올 AI 내비게이터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취향 맞춤 AI 추천을 받아서 나한테 노출이 되는 걸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가 현실적으로 없겠죠. 작은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나의 취향에 맞는 상품들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들을 또 AI들이 추천해주는 로직으로 네이버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결국에 AI가 추천한 제품은 믿을만 하다 이런 어떤 결론으로 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이버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미지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고 효율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12일 날에 어플이 출시가 되면서 지금 몇 가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쇼핑 검색 광고가 플러스 스토어 앱에서 광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플러스 스토어의 모바일, 스토어 탭 추천, 스토어 베스트 이 매체에서는 앱 출시 이후에 지표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도 제휴 매체가 확대가 됐는데 여기가 트래픽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네이트. 그래서 PC나 모바일에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 노출이 PC 뉴스 기사 페이지나 모바일 랭킹 뉴스 페이지 뭐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 그동안엔 이런 게 없어서 여기에 노출되려면 외부의 매체사를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네이버에서 이걸 같이 노출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꺼두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여기서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트래픽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광고 소재를 잘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고 지면을 계속 네이버는 확대를 하고 있고 광고를 클릭해서 포유로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걸 한번 클릭하면 계속해서 앱 내에서 노출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앱 외부에서 링크로 끌고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수수료를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수수료를 개편하면서 네이버 매출이 이제 올라갈 텐데 저는 이런 흐름이 계속 된다면은 SNS 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뭐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뭐라고 하시기보다는 좀 응원을 해주자 이런 마음이 저는 더 큽니다. 어차피 지금 가장 급한 건 쿠팡을 잡는 거고 플랫폼끼리 경쟁을 했을 때는 소비자한테도 가격 혜택이 있어서 좋고 판매자한테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혁신이 없다, 뭐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이제 네이버도 괜찮아졌네, 네이버랑 쿠팡이랑 싸울만 하네, 나도 네이버에서 한번 쇼핑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쇼클립도 하나씩 만들어 보시고 거기서 구매도 한번 해보면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신 트렌드들 잘 정리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